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사랑해온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막걸리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마셨던 추억이나 시골에서 농사일 마치고 마시던 그런 향수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효식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죠. 예전처럼 마시면 다음 날이 힘들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막걸리는 일반적인 술과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겠지만 막걸리 속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걸리가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들과 우리 나이대에 맞는 올바른 음주 방법 그리고 막걸리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각종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막걸리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걸리가 다른 술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주로 쌀과 누룩을 주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효라는 과정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균들과 영양소들이 막걸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죠. 일반적인 소주나 맥주와 달리 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식품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김치나 된장, 청국장처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온 전통 발효식품의 하나인 것이죠. 막걸리 한 잔에는 대략 10억 개가 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산균 음료 한 병에 들어있는 유산균 수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많은 수준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유익균들이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비가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문제들 말이에요. 막걸리 속 유산균들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걸리의 영양학적 가치입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알코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먼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B6, 그리고 엽산까지 들어있죠.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B1 부족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막걸리로만 모든 영양소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양을 드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우리 몸의 세포 재생과 항산화 작용에 관여해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눈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서 나이 들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이 깊어요. 적혈구 생성에도 필요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의 해로운 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50대 이후가 되면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막걸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막걸리에는 필수 아미노산들도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들 말이에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쇄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근육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섭취가 중요해요. 물론 막걸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영양관리와 함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걸리가 우리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들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세포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막걸리 속 유산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막걸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해요. 이 성분은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반응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베타글루칸은 이런 면역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누룩에도 다양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효소들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걸리 속 효소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탄수화물 소화를 돕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식사와 함께 적절한 양의 막걸리를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로는 막걸리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걸리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폴리페놀류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죠. 항산화 성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져요. 막걸리 속 항산화 성분들은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50대 이후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막걸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한 막걸리에 들어있는 페룰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막걸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과도한 기대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절한 양과 방법이 중요하죠. 특히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우선 적정 음주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20g 이하로 권하고 여성의 경우는 10g 이하로 권해요.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보통 6도에서 8도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남성은 막걸리 한 잔 반 정도, 여성은 한 잔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막걸리를 드실 때는 꼭 안주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빈속에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 계란, 생선 같은 것들이 좋은 선택이에요. 또한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전통 안주들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파전이나 김치전 같은 것들은 채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도토리묵이나 청포묵 같은 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막걸리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저녁 늦게 드시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를 선택하실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인공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전통 방식으로 만든 막걸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무감미료 막걸리나 유기농 막걸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막걸리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금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막걸리에는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라며 혈당 체크도 더 자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간염이나 간경화 지방간 등의 질환이 있으시다면 알코올 섭취 자체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막걸리의 건강 효능보다는 간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일부 고혈압 약물과 알코올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보세요.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시다면 알코올이 위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막걸리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위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를 다른 약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해요. 수면제나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과 함께 드시면 약물의 효과가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막걸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당연히 막걸리를 드시면 안 돼요. 또한 운전을 하실 예정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막걸리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막걸리와 다른 발효식품들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 하나만으로도 좋지만 다른 발효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김치는 막걸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김치 속 유산균과 막걸리 속 유산균이 함께 작용해서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잘 익은 신김치는 유산균 함량이 높아서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들도 막걸리와 잘 어울려요.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막걸리를 조금 넣어서 끓이면 감칠맛도 더해지고 영양적으로도 더욱 풍부해져요. 콩의 이소플라본과 막걸리의 유익균이 함께 작용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젓갈류도 막걸리와 좋은 조합이에요. 멸치젓이나 새우젓 같은 것들은 막걸리의 단맛을 중화시켜주면서 감칠맛을 더해줘요. 또한 젓갈 속 미네랄과 막걸리 속 비타민들이 함께 작용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이용한 요리법도 소개해드릴게요. 막걸리 닭백숙은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요리예요. 닭을 삶을 때 막걸리를 넣으면 닭 비린내도 잡아주고 고기도 더욱 부드러워져요. 또한 막걸리의 효소들이 닭고기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소화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막걸리를 이용한 화채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계절 과일들과 막걸리를 함께 우려내면 알코올 도수도 낮아지고 과일의 비타민과 막걸리의 유익균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막걸리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막걸리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거나 맛이 변할 수 있어요. 또한 유익균들도 온도가 높으면 활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냉장 보관할 때는 4도에서 6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개봉한 막걸리는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맛과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보통 개봉 후 2일에서 3일 정도 안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한 번에 다 드시기 어렵다면 작은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막걸리를 따를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막걸리는 침전물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침전물에는 효모와 각종 영양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따르기 전에 병을 살살 돌려서 침전물을 고르게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여덟 번째로는 막걸리의 종류와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통적인 쌀막걸리부터 시작해서 과일을 넣은 과일 막걸리, 약재를 넣은 약용 막걸리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쌀 막걸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막걸리예요. 쌀과 누룩만을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막걸리 본연의 맛과 영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 처음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이나 전통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찹쌀 막걸리는 일반 쌀 막걸리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에요. 찹쌀 특유의 찰기와 단맛이 있어서 막걸리의 텁텁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도 더 잘 되는 편이에요. 현미 막걸리는 건강을 더욱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현미에는 쌀겨와 배아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더 풍부합니다. 다만 맛은 일반 막걸리보다 조금 거칠 수 있어요. 과일 막걸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복분자 막걸리, 오디 막걸리, 석류 막걸리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막걸리의 유익균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복분자 막걸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재를 넣은 막걸리들도 있어요. 인삼 막걸리, 도라지 막걸리, 오가피 막걸리 같은 것들인데 각각의 약재가 가진 고유한 효능을 막걸리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막걸리를 선택하실 때는 제조 방식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생막걸리와 살균 처리한 막걸리가 있는데 생막걸리가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 효능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관이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6도에서 8도 정도인데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도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3도에서 4도 정도의 저도수 막걸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첨가물도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 착색료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원재료명을 보시면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9번째로는 막걸리와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막걸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건강도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왔어요. 친구들이나 이웃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죠. 이런 사회적 교류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져요.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적절한 사회적 모임에서 막걸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과도한 음주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당한 양의 막걸리를 건강한 안주와 함께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막걸리를 매개로 한 취미 활동도 고려해 볼 만해요. 막걸리 양조 체험이나 막걸리 공장 견학 같은 활동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또한 막걸리와 관련된 전통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화적 연결감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는 막걸리와 계절별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막걸리를 즐기는 방법도 계절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봄철에는 춘곤증으로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걸리 속 비타민 B군이 이런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봄나물과 함께 막걸리를 드시면 봄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냉이나 달래, 쑥 같은 봄나물들과 막걸리의 조합은 영양적으로도 훌륭해요.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때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막걸리는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높으니까 막걸리를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는데 막걸리 속 수분과 영양소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을 제철 과일들과 함께 막걸리를 드시면
계절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쉬운데 적당히 따뜻하게 데운 막걸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뜨겁게 데우면 알코올이 날아가고 유익균들이 죽을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로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들도 달라져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채소나 해산물, 가을에는 견과류나 버섯,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와 함께 드시면 계절의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걸리의 다양한 건강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식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장 건강 개선과 면역력 향상,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적절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막걸리를 통해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교류를 늘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막걸리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더욱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통해 더욱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